조론 제안이 나왔다는 건 이미 배우자의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고 라는 말을 믿고 안심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조론을 제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보, 우리 이제 각자 편하게 살아요. 이혼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론하면 어때요? 62세 여성분이 남편에게 들은 말입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대요. 30년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터라 각자 편하게 산다는 말이 오히려 배려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각방 쓰고 각자 생활하면 되는 거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각자 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주말에도 각자 약속을 잡았어요. 남편은 돈도 잘 주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죠. 그런데 2년 후 갑자기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공동계좌에 있던 2억이 다 사라졌어요. 남편 명의 아파트도 팔렸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조론이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최근 5060 상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론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온 상담의 절반 이상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조론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조론을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론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조론은 졸업한 결혼의 줄임말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 생활은 독립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각방 쓰고 생활비 따로 쓰고 서로 간섭 안 하고 사는 거죠. 겉으로 보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론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분리된 상태죠. 이 애매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 이동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한 의뢰인은 남편과 조론 상태로 3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도 있으니 각자 편하게 살자. 이혼은 아니고 그냥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야. 아내는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뭘 했을까요? 공동계좌에 있던 3억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조금씩 옮겼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옮기면 티가 나니까 매달 500만 원씩 나눠서 옮긴 거죠. 본인 명의 부동산 2채를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라는 핑계를 댔고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자마자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3년 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이 최소 8억 원 됐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지금 내 명의로 남은 건 2억 뿐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생활비로 썼다고 답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조론 상태에서 서로 관심 안 두고 살았으니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남편이 조론하면서 생활비는 각자 부담하자고 했대요.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본인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은 월급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생활비를 안 줬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각자 번 돈은 각자 쓴 거고 그러니 재산도 각자 가져가면 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조론이라는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생활비를 나눠서 썼다는 점을 인정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6대4로 조정했습니다. 보통은 5대5인데 아내가 받을 몫이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론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에도 없고 판례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부부가 우리 이렇게 살자고 합의한 것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고 재산은 공동형성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조론 상태로 3년, 5년이 지나면 법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났고 재산도 각자 관리했으니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게 맞다. 준비 없이 시간만 지나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조론을 제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조론을 제안받았다면 그 의미를 감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각자 편하게 살자는 말이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혼 준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갑자기 조론을 제안하는지 그 이면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조론 상태가 되더라도 재산은 계속 확인하세요. 공동계좌는 그대로 유지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각자 산다고 했으니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법적 부부이고 재산도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셋째, 조론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각자 생활하지만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혼 시에는 혼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으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불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결혼 제안이 나왔다는 건 이미 배우자의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고 라는 말을 믿고 안심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 결혼은 이혼의 전 단계입니다. 시간을 벌면서 재산을 정리하고 준비가 끝나면 이혼 소장을 보내는 거죠.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조론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부부간 합의일 뿐입니다. 조론 상태에서는 재산 이동이 조용히 일어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조론을 제안했다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혼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배우자에게 조론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요청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